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1강의 A번 해설 시작합시다. 내용이 너무 쉽겠죠? SNS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10대들. 딱 여러 번 얘기야, 그죠? 이거 사실 안 읽어도 무슨 내용 나올지 뻔히 알 것 같아. 그치? 10대들은 SNS에 글을 올리고 나서 반응을 살펴본대요. 그러다가 그 반응이 좀 적다, 좋아요가 좀 적다. 그러면 글을 삭제하기도 한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10대들은 자신의 글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받고 싶어 해. 그러니까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다가 좋아요가 적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인정이 부족하면 비판을 겪을 바에야 차라리 글을 삭제해 버린다. 근데 글을 진짜 삭제하기까지 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삭제할 수도 있죠. 자, 내용은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10대들이 SNS에 글을 올려서 반응을 살펴본다라는 내용인데 되게 길어요. 한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근데 긴 문장 중에 제일 쉬워. 매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Observation studies of teenagers. 10대들의 관찰 연구들이 이거 주어가 되겠죠. 다음에 나오는 using은 절대 동사가 아니죠. ing 붙어 있으니까 이거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가 될 거고요. 쭉 해서 여기 소셜미디어까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10대들. 이 10대들을 관찰한 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연구가 have discovered,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one peculiar behavior,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발견했대요.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 in particula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로 특별히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대절이 하나 나오죠. 요 대절은 안의 구성을 보아하니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였겠지. 주관데 근데 이 주격관계 대명사가 수식하는 거는 particular을 수식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 더 건너뛰어서 behavior 요걸 꾸며주는 거겠죠. 자, set apart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뭐를 구별짓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를 구별짓다. 얘들이 이어 동사라서 지금 목적어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죠. 이 목적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껴 있는 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얘가 뒤로 쭉 가가지고 apart 뒤쪽에 set apart them이라고 되면 틀리죠. 그러니까 그들을 특별히 구별짓는 독특한 한 가지 행동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서 말한 티네이저에서 10대들이 되겠죠. 10대들. 그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10대들이 포스트하거나 share, 게시하거나 공유합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게시하거나 공유합니다. on social media, SNS에 공유를 한대요. 그런데 but then, 그러고 나서 they will monitor. 그들이 관찰한다는 거죠. 그 포스트를 to gauge. 자, 여기서 gaug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측정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죠. 측정하다. 네, 투부정사니까 측정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The volume of reactions. 볼륨은 양이란 뜻이에요. 이게 음량을 얘기할 때 볼륨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볼륨은 부피, 양. 그러니까 반응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계속 포스트 보고 있는 거야. 좋아요 몇 개 찍히나. 자, 그렇게 계속 측정을 하다가 측정하면서 관찰을 하다가 after a set amount of time,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만약에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of resulting likes and shares, 그 결과로 발생하는 좋아요나 share의 숫자, resulting이라는 단어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라고 좀 뜻이 길어요. 그 결과로 발생하는 해서 앞에 게시글을 올렸잖아. 그 게시글의 결과로 발생하는 좋아요나 공유의 숫자가 is too low, 너무 낮으면 그러면 그들은 삭제할 것입니다. 그 컨텐츠를. 이 컨텐츠가 앞에서 말한 그 something, 그러니까 게시글이 되겠죠. 게시글을 삭제할 거라는 거야. 때때로 within the first 10 minutes, 그 처음 10분 안에 삭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앞에 거의 부연 설명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문장은 아니지. 자, 이 10대들이 왜 이렇게 좋아요랑 공유 수에 민감하냐면 그들의 목표가, 포스팅하는 목표가 is to earn recognition, 인정을 받는 것이래요. for, 여기서 for은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뭐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냐면 what they are sharing,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as a way, 어떤 방식으로서
네, 어떤 방식이냐면 to self-enhance, 자기 고양, 자기 강화 정도가 되겠죠? 스스로 자신감을 조금 강화하는 일종의 방식으로서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래.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자기 자존감을 채우고 싶다 이거야. 공유를 하면서 좋아요랑 공유 수가 높으면은 게시글 올리면서 이런 게 높으면은 자존감이 채워진다. 여기 왓절은 선행사 없고 뒷문장에 쉐어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왓이 나왔겠죠? 다른 거 대수로 바꿨으면 당연히 틀립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럽 나라들은 뭐야, SNS를 몇 살까지더라? 막 청소년 시기에 SNS를 아예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고 그렇던데. 여러분은 SNS 없이 살 수 있어요? 쉽지 않죠. 특히 10대 같은 경우면은 SNS를 안 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게 다 자기 만족, 자기 자존감의 강화, self enhance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인정이 is insufficient, 충분하지가 않다면 그들은 오히려 삭제해 버릴 거예요. 그 컨텐츠를 삭제해 버릴 수도 있어요. then 뭐뭐 하기보다는 이라는 뜻이죠.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병렬 구조를 이끌고 있어. suffer 그리고 앞에 있는 deal 이렇게 두 개 동사 병렬이죠. suffer은 여기서 뭐뭐를 겪어서 고통을 받다라고 해석이 될 텐데 perceived judgment 인지된 판단으로 고통을 받는 거야.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해 보이죠? 인지된 판단이라는 게 이 judgment 입장에서는 판단 입장에서는 인지가 되는 거지. 누가 인지하는데? 우리 그 게시글 올린 사람들, 10대들. 그래서 percept는 이렇게 pp로 들어갔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인지된 판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인지한 판단인데 좋아요 수가 적다는 거야. 그죠? 좋아요가 적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게시글이 별로다라는 판단인 거잖아. 누구로부터? From others. 타인으로부터 판단을 받은 거죠, 사실은. 자, 뭐에 대항해서? against가 뭐뭐에 반해서 대항해서라는 전치사죠. 그들의 실패한 노력. 가슴이 아파요. 실패한 노력이네. 그들의 실패한 노력이야. 무슨 노력이냐? To self-enhance. 자기 고양하려는, 그러니까 자신감을 높이려는 그들의 실패한 노력에 대항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 인지된 판단, 이런 것들을 겪을 바에 차라리 그냥 지워버리겠다. 이런 되게 독특한 경향성이 있다는 거야. 이게 10대가 가지고 있는 신기한 행동이래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not getting a reaction,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럼 여기 getting이란 단어가 동명사로 주어가 되겠죠.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has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반응을, 부정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뭐에 대해서? 여기 on,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들의 자존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SNS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10대들의 굉장히 독특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그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왜? 자존감에 상처가 되니까 슬퍼서 그걸 삭제를 한대요. 오케이, 이런 내용 갖고 있는 너무너무 쉬운 글이었고요. 문법은 뭐 별로 볼 거 없었죠. 아니, 그냥 볼 게 없었어요. 솔직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려운 게 있어야 되지. 오케이, 요 정도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1강의 1번 해설 시작합시다. 이거는 비관론자들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비관론자가 뭐냐면 비관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왜냐면 비관론자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비관적 운명론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뭐 이때 세상은 다 끝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아니 세상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멸망 안 했잖아. 근데 제목 한번 보자. 절대 틀리지 않는데 절대 틀리지 않는 비관론자들의 전략이 뭐냐? 말 바꾸기. 말 바꾸기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계속 말을 바꾸니까 이제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을 바꿨으면 그 전에 말은 틀린 거잖아, 그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운명론자가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날짜를 바꾸는 거야. 사실은 그때가 아니라 한 15년 있으면 멸망할 거야. 근데 또 틀렸어. 사실은 15년이 아니라 1년 더 또 틀렸어. 이거 계속 한다는 거야.
이쯤 되면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틀림을 회피한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좀 말장난이긴 하죠. 틀림을 회피한다.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바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 the reason. The reason이란 단어가 문장에 처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근데 reason pessimist가 명사 반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지금 숨어 있을 겁니다. reason을 꾸며주고 있는 단어가 여기 있을 거고 그게 쭉쭉 가다 보면 여기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 여기까지가 reason을 꾸며주고 있는 절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숨어 있는 건 뭘까? 관계부사 y라고 봐주면 되겠죠. 선행사가 reason이었으니까. 비관론자가 pessimist가 often sound smart. 똑똑한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대절 끝까지 쭉 가겠죠. 여기까지. 뭐냐면요. They can avoid being wrong. 틀리게 되는 것을 can avoid.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moving the goalposts. 골대를 움직임으로써야.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By moving the goalpost. 골대를 움직임으로써. 다시 말해서 목표를 바꾼다는 거죠. 목표 변경이 됩니다. 말 바꾸기. 이렇게 함으로써 틀리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자, 하나 또 봐줄 게 있었는데 아까 sound라는 단어가 있었죠. 요거는 뭐뭐처럼 들리다. 감각동사죠. 뭐뭐처럼 들리다. 감각동사기 때문에 뒤쪽에는 보호가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품사가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 봐주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렵지 않은 얘기가 이어지는데 왼절이니까 쉼표까지 딱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왼절이 끝나느냐? 아니 근데 더 가야 돼. 이건 end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문장이 두 개가 나와서 왼절 아직 안 끝났지. 쉼표까지 가야 여기까지가 이제 왼절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뭐 했을 때냐면 a doomer, 어떤 운명론자가 predicts, 예측할 때 뭐라고 예측하냐면 여기 대절은 predict의 목적어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됩니다. That the world will end in 5 years. 5년 안에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할 때 그리고 뭐 했을 때 it doesn't, 그러지 않았을 때 자, 그러지 않았을 때 요런 거 중요하죠. 그러지 않았을 때 뭐 어떻지 않았다는 거야? and 끝나지 않았을 때잖아. 요런 거 우리가 뭐라 불러? 대동사라고 부르죠. 앞에 있는 일반 동사인 and 대신에 쓰였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받아줄 수 있는 대동사인 do가 나왔죠. 항상 비교돼서 나오는 거는 대동사 do 말고 is냐 do냐 이걸로 나오니까 isn't로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틀리지. 앞에 받고 있는 단어가 비동사가 아니야. 일반 동사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보자면 세상이 5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았을 때, 즉 멸망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냥 단순히 shift, 바꿉니다. the date, 그냥 날짜를 바꿔버리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바꾼다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moving the goalpost가 되겠죠. 예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American biologist인 Paul Ehrlic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짝대기가 나오면서 삽입으로 수식을 한번 더해주고 있죠. 동격입니다. Author, 작가래요. Of the 1969 book, 1968년의 책 In the Population Bomb. 이거 책 이름인데 지금 누워있죠, 이렇게. 책 이름들은 보통 이렇게 눕게 해서 이탈릭체로 표현을 하죠. The Population Bomb이라고 하는 1968년의 책의 저자인 미국의 생물학자 Paul Ehrlich이라는 사람이 has been doing,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짓거리를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짓거리가 뭔데? 앞에서 말한 요거잖아. 예언했다가 틀리면 날짜 바꾸기 하는 그 짓거리를 지금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내용을 좀 이어서 보면은 1970년에 그가 말했습니다. 대절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said의 목적어로 들어가 있는 명접대시 되겠죠. 명접대. He said that sometime in the next 15 years, sometime in the next 15 years. 앞으로 15년 이내에 수식어고요. 앞으로 15년 이내에 the end will come.
뭐야,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이 대절이 어디까지냐면 여기 지금 땡땡이 있잖아. 요거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대절이긴 해요. 그래서 15년 이내에 언젠가 멸망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당연히 안 왔죠. 1970년부터 15년 후면 1985년 아니야. 이때 멸망을 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안 보고 있겠죠. 자, 그리고 by the end. 여기서 by가 해석이 조금 독특하게 되는데 이 동사 mean이라는 동사랑 같이 쓰였을 때에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쓰이지 않고요. 뭐뭐라 함은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 뭐뭐라 함은 by the end. 여기서 멸망이라 함은 나는 의미하는 것이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an utter breakdown. 야, utter이라는 게 완전한이라는 뜻, complete,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Of the capacity of the planets. 여기서 the planet은 당연히 지구 얘기하는 건데요. 지구의 능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무슨 능력이냐? To support humanity. 인간을 지탱할 수 있는, 인류를 지탱할 수 있는 이 행성의 완전한 능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뭐야 그러면 지구가 그냥 펑 터진다는 거야 뭐야? 그런 거겠지 아마. 그러니까 1970년에 자, 여러분 내가 예언 하나 할 건데 1985년에 지구가 펑 터질 겁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대요. Of course, 물론 that was terribly wrong. 그것은 끔찍하게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He had another go. 그런데 안 끝났어. 그는 또 다른 go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거로 조금 의역해서 had another go.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다시 하다. 뭐라고 했겠어? 날짜만 바꿔서 얘기했겠지. 그가 또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said 뒤에 나온 that도 당연히 명접으로 쓰였을 거고요. 뒤쪽에 쭉 해서 여기까지. England will not exist in the year 2000. 2000년에는 영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궁금하네. 무슨 근거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할까 또 궁금하긴 한데 이걸 왜 믿을까가 솔직히 더 궁금하긴 해. 아니 계속 틀리잖아. 근데 왜 믿는 거야? 진짜 타고난 어그로꾼이야. 그지? 이러고 이제 책을 계속 파는 거 아니야. 와. 당연히 틀렸죠. Wrong again. 저기 잘 있어요. 저기 잉글랜드 있어. 2000년 이후에 갔다 왔어요. 쌤은 잉글랜드에. 잘 있더라고. 자, 결론 부분입니다. Ehrlich will keep pushing this deadline back. keep 나왔으니까 뒤쪽에 목적어는 ing가 나와야겠죠. keep은 투부정사 싫어합니다. ing를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push something back 하면은 뭐를 계속 뒤로 미루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미루다. 그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이 시한 뭐야 이 종말의 시한이잖아. 그 종말의 시한을 계속해서 뒤로 미룰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pessimistic stance는 그러니까 비관적 자세는 is a safe one. 안전한 것이다. 비꼬고 있는 거죠. 이 안전하다라고 한 게 요게 의미하는 바는 틀리지 않는다잖아. 틀리는 법이 없다. 틀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비관적 자세, 비관론자들의 스탠스는 틀리지 않는다. 세이프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 틀림을 회피한다. 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틀리지 않는 비관론자들의 전략은 말바꾸기. 이 글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shifting the date 혹은 pushing this deadline back 요 정도가 되겠죠. 이것도 매우 쉬웠던 지문. 문법 뭐 없었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었고. 내용은 희대의 어그로꾼이 돈을 버는 방법. 아니지 돈 버는 방법이라고 안 나왔지. 그냥 이 사람들의 전략, 말바꾸기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1강의 2번 해설 시작합시다. 11강의 2번 제목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억 속의 정보라는 건데 쌤이 정말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의 글입니다. 약간 중간에 읽다 보면은 절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따구로 말해?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옆에 쌤이 정리해 놓은 얘네가 요 한글리시, 한국어 잉글리시를 바꿔 놓은 거니까 이걸로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도입 부분인데 별 내용 없고요. 우리는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여기서 경험이라 함은 밑에서는 단어가 다른 걸로 바뀌어 나오는데 기억을 뜻해요. 기억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은 아니야. 말 그대로 도입부기 때문에 바로 다음 문단 넘어가 보면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참고해야 된대. 이게 핵심 문장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어떤 걸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하려면 기억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기억 속에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건을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새로 딱 들었을 때 그걸 처음부터 알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여러분은 먼저 무언가를 들었으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막 고민을 하겠죠. 아, 저게 뭐 이러면서 머릿속에서 막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 비슷한 걸 들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러다가 이거 그때 그거구나 이러고서 이제 깨닫는 모먼트가 생기겠죠. 이거 그때 그건데 이러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야. 이걸 예시를 하나 드는데요. 누군가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기억 속에서 칵테일 파티가 뭐였더라? 예전에 봤었던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러면서 기억 속에 있었던 정보를 끌어낸대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 이게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억 속의 정보. 이런 내용이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얼마나 어렵게 표현을 하는지 글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입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we all understand differently. 다르게 이해를 한대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야. This much is obvious.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수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the reason, we 이게 붙어 있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수식으로 들어가는 게 있겠죠. 선행사가 reason이니까 관계부사 y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주면 되겠네요. 관계부사 y. 어디까지냐면 두 번째 동사 전까지니까 is 전까지 묶어주면 되겠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는 is 대절 이하입니다. 쭉 여기까지. 대절은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명사절로 쓰였겠죠. end up. 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memories are different. 기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simply are not yours.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의 경험과 당신의 경험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바도 다르다라는 거야. 두 번째 문단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문단 in order to 니까 쉼표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understand anything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The closest item 가장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기억에서 to which it relates 그것과 관련 있는 가장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to which는 메모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서 아이템을 꾸며주는 거다. 해석상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뭘 들었는데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거랑 유사한 거를 잘 고민해서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 즉 제일 가까운 아이템을 기억 속에서 관련 있는 애들을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왜 그 말 안 나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문법이 하나 쓰였는데요.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 쓰였죠. 자, 그것과 관련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 그것이 지칭하는 바가 뭘까? 아이템을 지칭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데 이거죠. 앞에 있었던 anything. 이해하려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것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해석이 아니라 지칭을 요걸로 봐주면 됩니다. 요 anything을 받고 있는 거다. 여기 이시. 자,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 아주 가관인데 쉔크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에버슨이라는 사람이 claim 주장했습니다. 자, 뭐라고 주장했냐면 that 이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요거는 claim이라는 동사 뒤에 나온 목적어죠. 그래서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end up. 여기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 끝까지 가게 돼요. 이렇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뭐라고 주장했냐면 understanding 이해가 require 요구합니다. 자, 요구하다라는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one이라는 목적어랑 to find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require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to find가 나와 있죠. 쭉 가다 보면 병렬로 and to use도 나오는데 이것도 require의 목적어 보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서 one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지칭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쌤은 보통 그냥 우리라고 해석하는 편이에요. 한국인들은 나라고 잘 안 하잖아. 우리라고 하잖아. 내 나라보다 우리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원도 우리라고 해석을 해볼게. 자, 우리가 find 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야. 그리고 사용하도록 요구한대요. 다시 보면은 이해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고 여기서 1차 띠용이 나오죠. 올바른 지식 구조? 뭘 말하는 거냐? 어쨌든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고 그리고 to use that structure. 그 구조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뒤에 투부정사 이거는 앞에 거 병렬이 아니라 그냥 부사적 용법으로 나온 거죠. To create expectations. 기대를 예측이라고 할게요.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뭐에 대한 예측이냐? for 뭐뭐에 대한 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뒤에 왓절이 여기 for의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What events? 무슨 일이 were likely to take place?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한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를 사용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이게 지금 두 단계잖아. 찾아서 사용한다는 건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머릿속에서 올바른 지식 구조를 찾는데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 구조란 바꿔 말하자면 적절한 정보가 되겠죠. 적절한 정보. 관련 있는 정보를 찾는다는 거야. 그게 뭐였더라? 여러 관련 있는 정보를 찾고 그 구조, 그 적절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즉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예측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를 사용한다.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도록 붙어있는 so that은 그래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could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도록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라고 해석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뭐뭐의 측면에서 무슨 측면에서 what was normal 일반적인 것의 측면에서 이것도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일반적인 것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냥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은 특별하죠.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생각해보니 별로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그거였네. 그냥 뭐야 뭐 별거 아니잖아. 일반적인 거잖아. 라고 일반적인 것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정보를 잘 구슬려서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해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지. 자, 말 참 왜 그따구로 말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됐다면 쌤이 설명을 잘한 아니지 여러분이 이해를 잘한 거죠.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래요. 자, 문법은 뭐 사실 별거 없는데 아까 require 때문에 나온 투부정사 2개 정도 봐주면 되고요. 뒤쪽에 for 전치사 뒤에 나온 왓절 그리고 in terms of 전치사 뒤에 나온 왓절 둘 다 당연히 that 같은 걸로 바꿨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서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뭐였느냐? 정보를 찾고 그걸로 사건을 이해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시가 나옵니다. thus, 그러므로 왼절 쭉 쉼표까지 가고 이제 주어랑 동사 나오는 거 확인하고 칵테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칵테일 파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was being told. 수동태로 들어갔어요. 이야기 입장에서는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해지는 거죠. 네, 중간에 being까지 들어가서 과거 진행형에다가 플러스 수동태까지 들어가 있는 거 봐주면 되는데 진행형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being은 뭐 언제든 생략이 가능하니까. 뭐 물론 생략이 안 되는 예외도 있지만 여기선 생략 가능합니다. 칵테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말해지고 있을 때, 전해지고 있을 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an understander. 이해자인데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은 bring out 끌어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끌어냈습니다. 끌어낼 것입니다. 그의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를 끌어낸대. 스크립트가 대본이란 뜻이잖아. 근데 진짜 대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칵테일 파티 정보를 끌어냅니다. 자, 이 칵테일 파티 스크립트 정보가 어떤 애냐? which가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주격관계 대명사죠. 주관대. 뒤쪽에 동사는 told가 쓰였는데 그에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조사를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죠. 그에게 about 왓절 쭉 해서 cocktail parties 여기까지 묶일 거고요. What ordinarily happens 일반적으로 칵테일 파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그에게 말해주는 칵테일 스크립트를 끌어냅니다. 오케이, 그럼 왓절은 about 뒤에 나왔으니까 about의 목적으로 당연히 쓰였을 거고 이것도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없을 거고 선행사 없고 뒷문장 주어 없고 불완전하죠. 이걸 포함해서 이 덩어리 전체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스크립트를 또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칵테일 파티가 뭐더라? 이러고 이제 정보를 끌어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사용을 합니다. 그 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To guide. 이건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의 이해, 그 이야기에 대한 그의 이해를 안내하도록 그 정보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어떤 이야기냐? He was about to hear. 그가 이 be about라는 게 막 뭐뭐 하려 하다라고 해석되는 수거예요. 막 뭐뭐 하려 하다. 그러니까 그가 막 들으려고 하는 그 정보. 여기는 here이라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중간에 생략이 되어 있겠죠. 자, 문장이 길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칵테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그 칵테일 파티 정보를 끌어냅니다. 근데 어디서 끌어내는 거? 기억 속에서 끌어내는 거죠.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였냐면 그 칵테일 파티에서 무슨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보를 다시 말해 관련이 있는 정보를 끌어냅니다. 아니,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그냥 관련 있는 이라고 하면 되잖아. 관련 있는 정보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사용해요. That script 그 정보를 사용해요. 뭐 하려고? 그가 막 들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 칵테일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을 안내하려고, 즉 잘 이해하도록 정보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억 속의 정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딱 정말 여러분이 헷갈려 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았죠. 왜 그따구로 말하는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11강의 2번은 뭐 문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what만 좀 많이 쓰였고 내용적으로 이해됐으면 성공입니다. 자, 다음 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11강의 3번 해설 시작합시다. 11강의 3번 내용 정말 쉽습니다. 붉은색 야생동물이 드문 이유, 잘 없는 이유 뭐냐? 눈에 잘 띄어서 그렇대. 이게 끝이에요. 눈에 잘 보이다 보면 위험할 수 있잖아. 아니면 뭐 반대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눈에 잘 띄면 사냥감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붉은색 야생동물이 별로 없다. 쉽죠? 자, 첫 번째 문단 불, fire, 붉은색이죠. 불. 불, 뭐 이런 불 이런 거 있죠. 불 확 일어나는 거 이거. 아니면 위험, 금지 표시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걸 대표하는 색깔인 붉은색은 눈에 정말 잘 띕니다. 그니까 소방차, 경고등, 우체통 같은 것들 얘네들 다 붉은색이라 눈에 잘 띄잖아.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중에서도 붉은색이 없는 것이다. 눈에 잘 띄니까. 아까 중간에 쌤이 얘기했었던 사냥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는 쌤이 들어준 예시예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긴 해. 근데 뭐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 때문에 붉은색 야생동물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뭐 한 갈색 정도지, 그러니까 어두운 붉은색 정도지 새빨간 동물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유럽을 통틀어서 밝은 붉은색, 진짜 찐 새빨간 색깔의 나비는 하나의 종류밖에 없대요. 그만큼 붉은색 야생동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눈에 잘 띄니까. 자, 내용 너무 쉬우니까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자, 뭐 어렵지 않은 지문이니까 빨리 끝내볼게요. 첫 번째 문단은 붉은색이 눈에 잘 띈다라는 내용인데
of로 시작하죠. 그러면 얘는 전치사구니까 쉼표까지 묶어서 수식어가 될 거고요. 주어는 뒤쪽에 나온 the one, 얘가 주어가 되지.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이 될 텐데 무지개의 모든 색깔들 중에서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그런 색깔들 중에서 the one,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e one 대절, 여기 that은 one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 자, 근데 주격관계 대명사 바로 나와야 되는 거 뒤쪽에 동사의 수일치부터 떠올려줘야지. 앞에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makes가 s가 붙어있는 거 봐주면 됩니다. make 하면은 또 오형식이 바로 떠올리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오형식 아닙니다. 여기선 진짜 삼형식으로 쓰였어요. 이 대절이 어디까지야?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두 번째 동사 전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러니까 색깔 얘기하는 거지. 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색깔은 is red. 빨간색이다. 무지개 색깔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빨간색이다. There's something instantly arresting. 자, 거기에는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뒤에 있는 something이죠. 이 친구가 주어기 때문에 여기 동사의 수일치를 또 잘 봐주면 되고요. 제발 여러분, there는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they이고 혹은 this고 there는 주어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무언가, something, 이 thing family는 수식을 뒤에서 봤습니다. instantly arresting 한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데 즉각적으로 arresting,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대. 뭐에 대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거냐면 about the color of fire and danger. 불과 위험의 색이 뭐야? 이게 red, 빨간색이잖아. 불과 위험의 색인 빨간색에 대해서 무언가 좀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눈에 잘 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그것은 is charged with, be charged with 하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바꿨으면 be filled with 같은 걸로도 바꿨을 수 있어. 그것이 이 앞에 말한 색깔이야. 빨간색. 빨간색이 뭘로 가득 차 있냐면 with alarm. 알람이죠, 알람. 경고. 그리고 urgency, 긴급함. 눈에 잘 띄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무언가가 있다 그랬잖아. 그 무언가가 뭐냐? 경고와 긴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 We have red fire engines. 우리는 빨간색 fire engine이 소방차예요. 우리는 빨간색 소방차가 있고요. 그리고 red warning lights. 빨간색 경고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병렬 the red cross. 적십자죠. 병원 적십자 같은 요런 거 빨간색 적십자도 있습니다. 얘네들 다 경고성이 있으며 그리고 긴급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여기서 want가 또 오형식으로 쓰이죠. 뒤쪽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고요. want도 투부정사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온 거 깔끔하게 봐주면 됩니다. 무언가가 to be seen,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from a distance. 이거는 수거로 멀리서라고 해석이 되죠. 거리에서,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부터 보이는 거니까 멀리서 보여지기를 원한다면 이 표절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such as, 예시가 나오네요. 이렇게 예시. 그러니까 쭉 가서 한 번 더 쉼표 나오면 여기까지가 if절이 되겠죠. 이 예시는 앞에 말한 something에 대한 예시라고 봐주면 돼. 무언가가 멀리서 보이길 원한다면 그 무언가가 예를 들면 어떤 거야? 포스트박스, 우체통이나 아니면은 과거에 텔레폰 키오스크, 공중전화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공중전화는 빨간색보다는 쌤 생각에는 뭐 파란색, 약간 하늘색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이 빨간색 그 전화 공중전화로 유명한 나라가 있죠. 뒤에 나오는데 영국. 영국이 빨간색 공중전화 박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해리포터에도 그런 거 있잖아. 빨간색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이거를 약간 순간이동 포탈처럼 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애들이 멀리서도 보이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Paint it red. 그것을 빨간색으로 칠합니다. 그만큼 빨간색이 눈에 잘 띈다라는 거죠. 문법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want가 오형식으로 쓰인 것도 중요하지만 뒤쪽에 to be seen, 얘가 수동으로 쓰인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언가가 보이도록이잖아.
목적어랑 보어가 나왔을 때에는 이 능동수동 관계가 이 주술 관계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사이의 해석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죠. 문법적으로 보자면 see라고 하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로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맞죠. PP로 들어간 거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야생동물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이 is because red is so obvious. 빨간색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가 빨간색이 눈에 띄기 때문일 것이냐? 이게 이때 가주어진 주어로 나오죠. 그래서 대절 여기 이제 이렇게 끝까지 여기까지 가게 될 거고요. 땡땡이가 나와서 콜론이 나와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대절을 해석해 보면 few wild animals are truly red. few가 나왔지 a few가 아니라 그냥 few니까 이거는 부정어라고 봐주면 됩니다. 진짜 새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는 wild animals가 거의 없다는 거야. 새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붉은 색깔의 야생 동물이 거의 없는 것은 아마도 빨간색이 너무 눈에 잘 띄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옛날에는 because가 why랑 바뀌었을 수 없다는 거가 또 문제에 자주 나왔는데 사실 because랑 why는 비슷한 뜻처럼 보이지만 반대예요.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y 뒤에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는 바꿔 쓸 수가 없는데 요즘은 이게 또 잘 안 나오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적어주고요. 하나 더 봐줘야 되는 건 so가 나왔는데 so는 여기서 부사로 쓰이면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동사 뒤에 넣은 보어, obvious를 꾸며주고 있죠. 이것도 또 자주 나오는 게 so냐 아니면 such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such는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랑 같이 쓰이죠. such obvious로 쓸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소대수로 볼 수 있느냐? 문법적으로 보자면 소대수로 봐도 뭐 전혀 무방하죠.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소대수로 보자니 그러면 앞에 있는 이시 지칭하는 바가 좀 애매해져. 그래서 이거는 매우 소대처럼 보이지만 공교롭게도 그냥 소가 앞에 있을 뿐이고 이거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로 볼게요. 이쪽을 가주어, 이쪽을 진주어. 왜냐면 이걸 소대수로 보면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본문이랑 흐름상 해석이 조금 어색해집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별로 없다. 심지어는 so-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이란 뜻이죠. 소위 아니면 뭐 이른바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는 단어고요. 이른바 red squirrel, 붉은 다람쥐 아니면은 뭐 red deer, 붉은 사슴 같은 애들도 이거 이름에 red가 박혀 있잖아. 얘네들도 are really shades. 심지어는 실제로 어떤 색조, shades, 색깔입니다. 어떤 색깔이냐면 reddish brown,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붉은 갈색, 젓갈색. 아까 말했죠, 갈색이야. 우리 다람쥐 생각하면은 빨간색은 아니잖아. 약간 갈색이죠. 사슴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빨간색은 아니다. 갈색의 색조 정도이다. 근데 이게 어떤 색깔이냐? That conceal, 숨겨주다라는 뜻이죠. Rather than advertise. rather than을 병렬로 봐주면 되는데 이제 advertise랑 앞에 있는 conceal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죠. advertise가 광고하다라는 뜻이잖아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광고라기보다는 드러내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드러내다. 바꿔서 짜면 뭐 reveal 같은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대놓고 광고하는 드러내는 색깔, 즉 빨간색, 완전 새빨간 빨간색이라기보다는 숨기는 색깔, 약간 좀 붉은 색깔이 감도는 갈색 정도의 색조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이 that은 뭘 꾸며주고 있는 거야? reddish brown이 아니라 앞에 더 가서 shades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에서 봐줘야 되는 거 뒤에 수일치가 여기에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s가 빠져 있는 거죠. 오케이, 요거 봐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단은 나비 내용인데 비교적 few butterflies, 나비도 거의 없는 편이래요. are red either. 여기서 이들은 또한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앞에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곤충 중에서도 이제 butterfly, 나비가 빨간색인 경우도 뭐 거의 없다. 영국에서 굳이 영국을 콕 집어 얘기한 거니 글쓴이가 영국인이겠죠 아마. 아까 텔레폰 키오스크가 빨간색이라고 한 것도
영국의 특징이고요. 영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in all mainland Europe 모든 유럽 대륙에서 여기까지 다 수식어고 이제 주어가 나오겠죠. Only one species. 오로지 유일한 한 가지 종만 has a pattern of a full on bright red. 완전한 밝은 붉은색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pecies란 단어가 종이란 뜻인데 이거는 신기하게도 단수형이랑 복수형이 똑같이 생긴 단어야. s가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only one이라고 했으니까 단수로 들어가야 돼. 뒤쪽에 수일치 봐주면 되겠죠. have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one이라고 했으니까. 자, 한 가지 종만 새빨간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모처럼 a splash of blood, 핏방울이죠. 핏방울처럼 새빨간 색깔 가지고 있는 거는 한 가지 종밖에 없다. 그게 뭐냐? 뒤쪽에 커넌, Red Admiral, 붉은 제독 나비라고 합니다. 얘밖에 없어. 얘 말고 나머진 다 빨간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건 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붉은색 야생동물이 드문 이유가 뭐냐? 눈에 잘 보여서 그렇다.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도 내용이 상당히 쉬웠고요. 문법도 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문법은 거의 없었죠. 그나마 꼽아보자면 아까 want 뒤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수동태로 들어간 거 말고는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한 2번 정도 보면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붉은색 야생동물이 드문 이유 사실 얘기하면서 계속 무당벌레가 떠오르긴 했었는데 11강은 여기까지.